경찰과 소방대원, 주민들이 아파트 복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쪼그려 앉은 한 여성. 어제 낮 12시 반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20대 남성 A씨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폭행당한 20대 여성 B씨입니다. 12층에서 여성 탑승자를 기다리던 A씨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던 B씨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뒤 10층에서 끌고 내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까지 이어진 폭행은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이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덩치가 우선 저보다는 훨씬 날 더운데 후드집업이라 기모 바지처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시당초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전 18층 집에서 나온 A씨는 12층으로 내려가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자가 타고 있거나 여성 여러 명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한 뒤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폭행을 하면서 계단을 계속 데리고 가려고 했고 그 남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거든요. A씨는 10대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 미수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살며 은둔해 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주의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엘리베이터에 20대 여성을 따라 한 남성이 탑승하고 문이 닫히자마자 여성에게 달려듭니다. 피해 여성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범행이 여의치 않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급히 달아납니다. 이 또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홧김에 모르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어린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까지 엘리베이터 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일이란 점에서 주민들의 충격이 큽니다. 소름 끼치죠. 다들 입주민 방에서는 퇴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잊을만 하면 터지는 엘리베이터 내 범죄에 아예 엘리베이터 타기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도 똑같이 내리려고 한다던가 그럴 때,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상황은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누구랑 같이 안 타려고 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 척 다시 돌아서 나가거나. 이렇다 보니 엘리베이터 내 안전을 위해 비명소리가 감지되면 곧바로 경비실에 알리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보안센터하고 인터랙티브하게 대화라도 나눌 수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비상벨 같은 거를 추가로 부착한다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범행을 감지하는 지능형 CCTV 도입도 추진되고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일상에 도입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20대 A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분하고 피해자분 가족분들을 보면 성폭행하라고 하셨던 거 맞습니까? A씨는 그제 낮 12시 반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20대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검거됐습니다. A씨는 최근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일이 있었고 성적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7년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 졸업한 뒤에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부모와 떨어져 현재까지 최소 2년 이상 혼자 살았고 별다른 대인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실제로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회적인 성취감과 유대감이 없어져 버리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지거나 좀 범죄 성향을 좀 강화시키는. 과외 앱을 매개로 찾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부산 정유정도 별다른 대인관계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고립된 생활로 인한 사회적 분노나 증오의 표출로서의 어떤 잘못된 사회 인식도 이러한 범죄의 계기나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한편 지난 3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을 따라가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용의자는 나흘 만인 오늘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학생을 따라 타는 한 남성. 여학생 쪽을 보며 기웃대더니 품에서 흉기를 꺼냅니다. 그리곤 내리려는 여학생 가방을 잡아채 엘리베이터로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딸이 항상 학교를 갔고 집에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날도 우리 딸이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고. 겁에 질린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다른 주민에게 범행 장면을 들키자 사라집니다. 그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바깥으로 일단 나가서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딸이 안 나가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 숨어있던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후 도주한 점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망치거나 피해자를 다시 위협하거나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미성년자를 흉기로 위협해서 가해를 했는데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단정 지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영장 기각된 게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은. A씨가 석방되면서 피해 여학생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떨리더라고요. 널 어떻게 지켜야 되냐. 나라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를. 경찰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서는 한편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